자, 제보 후 두 번째 사건. 많은 가족분들에게 정말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시죠. 친구로 지낸 남성과 연인이 된 여성,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여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 남자친구가 보냈다고 하기엔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보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내 드릴 가전 가구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카톡도 안 보고 해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문자가 온 거죠. 저기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문자가 왔고 저는 저를 지인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여자분이 받고 거기가 어딘데 그쪽이 받으시냐 하니까 자기가 1년 된 여자친구래요. 자기 집에서 얘가 자고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서 이제 삼자대면 하러 간 거죠. 자, 제보자와 남자친구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이였네요. 2003년부터 친구 사이였다가 2016년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8년이 된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보자 가족에게 인사도 하고 친척들이랑도 식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비 사위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 건설 현장의 소장을 맡고 있었고 성격도 다정다감하고 착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 그리고 남자친구 자동차도 계약했습니다. 자, 신혼집 가전 가구 보러 가기로 한 날 양다리인 걸 딱. 근데 더 중요한 게 양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몇 달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건데요. 제보자가 다른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삼자 대면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속은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일단은 지금 알려진 것만 한 3명 정도 있고요. 그 현장에서 남성분이 2명이 더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제보자 도움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아이고야. 영상 보시죠. 제보자 A씨를 통해 연락이 닿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 이 두 명을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밝혀진 것만 8년과 1년 된 여자친구 2명. 거기에 아내, 8살, 6살 아이까지 있는 이 가해 남성의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오히려 속이기 쉬웠겠죠. 현장이라면 계속 숙소를 다니면서 와이프랑 안 살잖아요. 어쨌든 주말 보기도 하고 아니면 평일에 나 일찍 끝났어 하면은 그래 그럼 저녁 먹을까? 하고 만나고 저도 주말에 거의 만났고 평일에 한 번씩 저녁 먹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여기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아침에 저한테 있어요.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다른 여자 집에 가요. 이거. 가정 생활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가해 남성은 자녀의 유치원 운동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유치원 운동회가 있던 날에 얘가 나랑 혹시 연락을 안 했나 싶어서 연락한 기록을 봤는데 자기야 나 일 끝나고 자기랑 저녁 먹어도 돼? 자기한테 가도 돼? 지 애 운동회에 가서 와이프랑 애 두고 딴 여자한테 자기야 밥 먹자 자기 보고 싶은데 가도 돼? 이런 거를 하는 놈인 거예요. 서스럼 없이. 이들은 모두 가해 남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 커피 사주고 찾아온 거예요. 이날이. 이게 커피 사주고 찾아오고 근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내 회사에 커피까지 사들고 오는 남자를. 얘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얘 다 걔가 반찬해주고 간 거거든요. 저 혼자 살때. 연인 간의 농담으로 전화 좀 늦게 받거나 뭐야 너 여자랑 있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짜증이 나 진짜 여자는 너밖에 없고 지나가는 여자 쳐다만 봐도 나는 여자 질색이고 여자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 나 너밖에 없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어디 모임에 가서 남자 목소리라도 들리면 누구냐고 막 화내고 진짜 사적인 얘기인데 생리 주기도 안 틀려요. 제가 조금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얘가 먼저 알아요. 자기 이렇게 생리할 때 됐어. 근데 그렇게 내 주기까지 아는 남자가 바람 필 거라고 생각 못 하죠.
원래 아내와 8년 만난 여자친구. 누가 먼저였던 걸까요? 나를 사귀기로 한 시점에 이미 와이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귀었는데 그 뒤에 그렇게 보면 바람인 거지 그렇게 해서 애가 생겼던 건지 궁금하고 또 문제였어. 이야, 진짜. 세상에. 머리가- 제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말에 딱 전화했을 때 연락이 잘 안 닿는 남자는 의심해라. 왜냐면 유부남일 경우에는 주말에 네. 자기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음. 자, 그런데 이자는 달랐어.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데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집에 안 들어가고. 숙소가 있으니까. 아, 자,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운동회. 운동회를 갈 줄이야. 그러니까 이 가해 남성이 충격적인 게 부지런해요. 너무 부지런합니다. 이 자녀 운동회 가서도 피해 여성들한테 연락한 게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가족들을 핑계 삼아 이제 바람을 피운 건데 첫 번째 제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가지러 집에 내려간다고 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과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유품을 가지러 간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당연하죠. 하고 연락도 조금 덜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 갈 만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꾸민 거죠. 이거 누가 보고 따라할까 봐 좀 걱정이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또 숙소 생활하고 자주 옮겨 다니는 그 건설 현장직 특성을 악용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들 아니 어떻게 8년 뭐 1년을 만나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아, 말도 안 돼. 이거 이 여자분들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면 뭐 당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이 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부지런하게 문어 다리를 걸친 저 남성. 일단 걸렸잖아요. 네. 사과는 해야죠. 아, 사과는 근데 부지런하게 안 했습니다. 일단 여성 한 분에게는 사과를 했고 한 분한테는 안 했는데요. 이 이유가 좀 웃긴 게 8년 만난 분이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며 그럼 사과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 8년 만난 분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서 이제 법적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이 제 전화는 안 받았는데 피해 여성 중 한 분이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받더니 나중에 그 현장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성명도 그 악의적 편지리다가 초청받았어. 여기까지가 잘라가지고 남친이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미안하다. 아, 악의적 편집. 결국 사건 반장 탓. 그쵸.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 그런데 진짜 잘린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직접 그 현장에 알아보니까 그 건설 현장에 알아보니까 1월 24일 기준 재직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야 이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아내랑도 그러니까 원 아내랑도 통화를 했는데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가해 남성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 다른 여성들과 뭐 만나고 있는 것도 알고 뭐 사실 아내도 피해자죠. 뭐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지금 8년 만난 분이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좀 전에 이 가해 남성이 8년 만난 분한테 네가 먼저였어 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분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아내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 본인 아내가 가장 먼저라고 주장을 했고 또 남편과 만났던 이 여자분들이 유부남인 걸 알고서 만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만났다는 사람은 제가 직접적으로 6월달에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물었어요. 와이프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네, 유부남이라고요? 결혼을 했다고요?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가정생활이 있고 저는 아내라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만나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대요. 이게 6월인데 그 이후로도 또 만났어요. 계속.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사귄 여자들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지금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 소송을 걸고 있어요. 걸고 있는데 역으로 화가 나는 거는 얘네들이 저까지 괴롭히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집에 쫓아오고 분명히 말하지만 제 보다는 훨씬 전에 만났고 결혼을 했고 하는 상황이 맞는 거고 계속 저한테 이렇게 스토킹 아닌 스토킹과 협박을 잘못한 건 인정을 해요.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이 아내분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아내도 사실 이런 사건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가해 남성이 사실 이전에도 다른 여성분들과 바람을 핀 사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자녀까지도 있어서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통화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화살이 그 피해자인 여성분들 서로에게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과 원인은 남성의 거짓말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보자인 피해 여성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8년간 여자친구였던 이 원 제보자는 지금 금전적 손해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 단계에서 연인 간 증여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아이고야.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건반장 패널인 양지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연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쉽게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것뿐이지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거래 내지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증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그 금전을 준 게 아니라 연인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돈을 빌려준 거라면 여전히 범죄가 될 여지가 있죠. 빌려주는 거다라는 게 남아있다라면, 그리고 빌려줄 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갚을 어떤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빌린 거라면 사기가 될 수 있죠. 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전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제 돈을 빌려준 증거도 있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이제 거액을 갈취했으니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보자에게 따르면 항상 갚을게, 급여 나오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줄게, 내가 2배로 갚을게,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 여성분들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방송을 내보낸 목적 자체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니까 피해자 진짜 더 생기면 안 되고, 어쨌든 저한테 사기친 건 맞아요. 사기죄 받아야, 처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빌려간 돈 손해배상 다 갚아야 되고, 그냥 애만 생각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좀 똑바로 키웠으면 좋겠고, 지금도 어디선가 또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방송 보시면은 꼭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뭐 시간이나 돈, 마음적인 거를 뺏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힘을 모아서 꼭 벌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성들에게 금전적으로 빌붙고 상처 준 이 악질 사기꾼, 돈도 빨리 갚고 죗값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피해 여성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제보를 주십시오.